합성경 수업입니다. 다섯으로 구성된 법들 세 번째 주제 까마구나라고 해서 소유적 사유의 대상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육외입처의 물질에 속하는 5가지 요거를 이건 말 그대로 안이비설신이라는 육내입처의 앞에 5가지의 감각 대상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부르기를 내입처의 대상 요렇게 부르지 않고 까마구나 까마의 대상 요렇게 지금 나타난 거죠. 이번 주제가.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까마 한자로 욕이라고 번역된 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위에 그렇다면 소유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 삶의 과정 어느 자리에 있길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것을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본 거죠. 인식과 행위로 연결된 삶의 과정이 인식에서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작용에 한순간 이전의 행위 과정을 싣고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인식이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색성향 미촉은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으로는 안이비설신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입장에서는 욕탐이라는 것이 한순간 이전의 사고의 영역, 사유의 영역 이것을 싣고 와가지고는 나도 인식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작용에서 안이 색을 대상으로 인식해서 안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야 색아 네가 안 혼자의 대상이 아니다. 나도 안이 색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가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 사유를 싣고 오는 요 개념이었죠. 그럴 때에 까마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 가운데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라는 거. 이런 욕계 중생의 입장에서의 사유는 늘 내 거라고 하는 욕탐이죠. 욕계 중생의 탐. 요런 소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유에 오염된 요런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에 오염된 사유를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바로 그거 사유가 소유적으로 진행되는 거 요거를 소유적 사유, 까마라고 정의가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 요거는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삶이라는 것을 말하면 인식과 행위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영역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주목해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인식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욕탐이 안이비설신의와 함께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해가지고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의 식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알거든요. 그럴 때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삶을 구성하는 인식과 행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위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인식은 다시 행위로 연결된다. 이런 것을 삶을 설명할 수 있는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요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참다라는 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생들한테는 탐이 함께한 번뇌, 무명, 탐의 영향을 받은 행위를 싣고 오니까 참다라가 요게 참다를 욕이라고 번역을 했죠. 중국 사람들. 그리고 라가가 탐이죠. 그래서 욕탐이 이렇게 오죠.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인식작용이 진행될 때 나도 같이 라고 말하는 욕탐이라는 것은 인식이 행위로 연결된 이 상황. 그러니까 요게 되돌아온다. 순환적으로 되돌아올 때 요건 뭐예요? 한순간 이전의 행위를 싣고 오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보면 행위가 욕탐에 실려서 온다. 이런 거죠. 참고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요 과정도 있죠. 자, 행위는 참다라가에 의해서 그대로 인식에 전달이 돼요. 요때는 참다라가가 그러니까 욕탐이라는 것이 행위를 그대로 싣고 와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전달만 해주는데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요 과정은 어떤가요? 여기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어가지고 참다라가는 욕탐이 행위를 직접 전달해 주는데 인식이 행위로 연결될 때는 어떤 가공을 해서 전달한다. 이런 개념을 본 적이 있죠. 자, 요 부분 뭐 조금 이따 말하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고 색성향 미촉법이 정의된 것. 요게 지금 합성격이 말하는 오늘 수업의 주제인데 이렇게 보아야겠죠. 색성향 미촉법, 미촉이라는 것은 분명히 안이비설신의가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째로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야. 그런데 이 수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색성향 미촉이 단지 안이비설신의 감각주관인 육내입처의 대상으로만 말하지를 않고 이거를 달리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 뭐라고 말하죠? 까마구나. 까마구나라고 해서 까마의 대상이다. 까마 소유적 사유 욕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부처님이 욕을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의가 그대로 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는 안 내지 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인식작용에서 인식 과정에 요런 대상 관계는 눈에 보이는데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방금 우리가 말한 그거죠. 색성현 미척법 보고 욕탐이라는 것이 말하기를, 그죠? 욕탐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보통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색이 안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인식작용은 욕탐이 함께 하거든. 그러니까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새가 네가 안의 대상이다라고 너를 100% 단정 짓지 마라. 왜? 너를, 너를 인식하는 데는 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욕탐이라는 나도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욕탐 입장에서는 색성현 미촉 이것이 안이비설신의 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게 욕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욕탐의 대상이라는 것이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면 대상은 같으니까 이 욕탐에 간섭하는 그 자리를 소유적 사유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이거 천다라가 욕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행위를 싣고 오는 거거든. 한순간 이전에 행위를 싣고 온다. 이랬죠. 이럴 때 이 행위 부분이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행위라는 것은 뭐 좀 상세한 이야기 나오지만 뭐 그냥 간략히 말하면 의업 그리고 구업 신업 신고의 삼업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경전이 요 행위 영역을 설명하는 거를 보면 의업이라는 것과 신업 구업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의업 즉 생각하는 일이죠. 뭐 견해라는 것과 사유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견해는 뭐 씨앗이라면 구체적인 의업 생각한다라는 것의 구체적 표현은 뭐 사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유라고 하는 요것이 신업 구업으로 전달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는 하죠. 저기 신업 구업하고 사유 의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구업이죠. 제가 지금 뭐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신업이죠. 이런 것들은 보셨어요? 제가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거? 제가 신업 구업을 행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응, 보잖아, 그지? 근데 정보부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어요? 그건 잘 모르지. 왜 모를까? 나는 지금 분명히 정보부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모를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간단한 거야. 행위라고 말하는 이게 신고의 삼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선을 그어가지고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안 돼. 그죠? 이거는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상대방하고
한데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신업구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거를 공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외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뭐 저기 그건 누군가요? 강태공이 그 떠나간 아내가 와가지고 같이 삽시다 이럴 때 뭐 물을 그죠? 엎질러진 물을 뒤담을 수 없듯이 사실은 제가 한마디 한 거는 법원님한테 전달이 돼 버렸어.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거, 몸으로 하는 행위는 전달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는 거야. 방금 여쭤봤는데 법원님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시대. 그러면 제가 사실 우리 정 법원님 참 고맙다. 참 모범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속으로 뭔가 엉뚱한 생각했는지 모르잖아. 모른다라는 것은 한때는 내가 속으로 좀 안 좋은 생각을 했더라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짚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은 나도 너도 다 괴로움을 만드니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럴 때에 이제 경전은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전달되지 않는 의업이 이게 신업구업이라고 하는 드러나서 전달되는 행위로 발전하는 과정에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전달되는 건 아닐 거라고. 중간에 무언가가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매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사유를 부추겨가지고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내자 하면 신업구업으로 나갈 거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요거는 드러내면 안 돼 라고 하면 생각은 하지만 뭔가 말로 드러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박과부님 요거 분명히 우리 삶의 이야기로 보면 의업이 드러나서 의업이 신업구업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에 무언가 거름장치가 하나 있어야겠죠. 근데 경전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름장치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요 참다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의업이 참다라가를 거쳐가지고 참다가 야 이거는 부추겨가지고 뭔가 말을 통해서 드러내자 하면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경전이 보여주는 참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참다라는 것은 그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추겨서 올려주기도 하지만 올려주지 않은 것까지도 참다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은 이거를 인식 과정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죠.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그 일을 참다라는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참다가 서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의업을 받아서 신업구업으로 부추겨주는, 아니면 생각만 하고 말어 드러내면 안 돼. 근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일을 못하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다 뭔가 말로 행위한다라고 하면 이거 못 살죠. 참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참다가 또한 하는 역할이 그걸 자기한테로 찾아온 의업, 사유를 인식으로 되돌리는 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의업, 즉 사유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색성형 미촉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안입이 설신의 대상이야. 2번 욕탐의 대상이야 이랬는데 욕탐이 뭐냐 하면 바로 사유를 싣고 온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욕탐이라는 게 찬다가 직접 어떻게 하는 욕이 아니고 찬다라는 것은 단지 전달자의 역할이고 무엇을 전달합니까? 사유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라는 것을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이 대상을 인식하는 데 전달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욕탐이 너는 나의 대상이요! 라고 주장을 할 때 구체적으로 색성형 미촉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찬다가 싣고 오는 사유 요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찬다에 실려가지고 그대로 인식에 전달되어, 그러니까 인식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럴 때에 내가 생각했다, 사유했다 하는 요것이 그대로 색성형 미촉이라는 요거, 인식 대상 요것에 대해서 너는 안입이 설신 5가지 그것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대상이기도 해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게 되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의 구체적 주체는 뭐냐면 사유인 거라. 그죠? 이 사유가 찬다에 실려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결국 색성형 미촉이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그랬을 때 그 사유의 대상인데 그거를 단지 사유라고 안 하고 소유라는 말을 붙여서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렇게 부른 거죠. 색성형 미촉이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개념에 의해서 바로 이쪽에 행위의 자리에서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를 찬다가 싣고 와서 색성형 미촉에 대해서 너는 나의 대상이여 라고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아니 색성형 미촉을 그냥 사유의 대상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그냥 사유라고 안 하고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랬을까요? 박보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자면 어쨌든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속선상에 있는데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자는 찬다야. 그냥 이거는 단순히 사유 그대로를 싣고 와서 전달만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요 과정은 가공 과정을 거친다 이랬죠. 요 가공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 색성형 미촉법에 욕탐이 참여하면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기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3사화합 촉을 하죠. 3사화합 촉을 하면 수가 생기죠. 그럴 때에 식이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 이제 내면의 과정이 진행되죠. 그러면 이 수를 식이 인식해가지고 이때에 상이 간섭을 하죠. 이게 뭐 약간 박스가 좀 어쩌면 이 박스는 좀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이 식까지 이렇게 포함한 이 영역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과 탐, 진 생기죠.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하니까 탐진치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식이라는 것이 탐진치,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을 알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난디, 즐김이라는 게 생기죠. 이 그림이 어째 그러면 난디가 생겨가지고 난디하고 탐이 함께 했다라고 정의되는 게 뭐예요? 가래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 가래의 중심에는 자기화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러한 가래, 그 심이 난디로 한 번 더 오염된 그 가래가 행위의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하는 요 과정이죠. 이럴 때에 이건 그림이 되게 좀 멋없이 그려졌습니다만은 이 가공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예, 이 가공 과정이 닦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닦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또는 자기화되는 과정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번뇌가 있죠?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 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색계와 무색계를 말하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감안해서 보면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무명과 탐진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탐. 요 탐이 어떤 탐이 있죠?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중생의 탐은 욕탐이라고 불리죠. 어쨌든 내꺼 요 개념이죠. 색계 중생 수준의 탐은 색탐,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은 무색탐 이렇게 불리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을 놓고 이제 이런 내면에서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여기서 생겨난 게 이제 가래고 자기화, 나요, 아트만이요 이렇게 자기화 된 거란 말이에요. 요럴 때에 가래를 구성하는 난디와 탐, 그 중에 탐은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한 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래, 자기화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거니까 사유를 한다 이런 연결관계는 바로 이러한 욕탐이나 색탐이나 무색탐, 삶의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탐에 오염된 상태의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유 자체가 어떤 사유가 있냐 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쨌든 내 거 해야지 라는 요런 욕계 수준의 탐, 욕계 수준의 탐이 밑바닥에 깔린 채 사유를 하는, 사유의 근본적으로 가보면 역시 내 거 하려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색계 중생 수준의 사유가 있겠죠. 무색계 중생 수준의 사유가 있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찬다가 사유를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사유 입장에서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해. 이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했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봤는데 부처님 말씀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가 그냥 사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라는 것이 중생이다 보니까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탐이 함께 하는데 그 탐이 욕계 중생 수준으로도 색계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탐에 기반한 사유가 가는 건데 그 대상을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까마죠.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저 물질 영역의 물질로 구성된 5가지 이것은 사유가 어떤 탐을 싣고 왔을까라고 할 때 색탐이나 무색탐 이런 소유를 벗겨내고 존재를 오롯하게 드러낸 이 높은 수준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삼매를 성취했어. 그래서 높은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 높은 수행 상태에 있으면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 거여라고 하는 소유가 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3가지 그 탐의 레벨 중에 색탐, 무색탐은 너는 나의 대상이요 라고 관여하지 않고 오직 가장 낮은 레벨인 욕탐 그러니까 소유라는 탐의 상태의 사유 까마 요것만이 사유에 실려가지고 올 때 즉 색계 무색계 높은 중생은 사유를 해도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 그런데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싣고 있는 소유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요 낮은 중생의 삶에서는 색성향 미촉을 내 거요라고 대상으로 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유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소유적 사유의 대상, 까마의 대상이다 라고 불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 요거에서 그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안일이설신 감각 주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찬다에 실려오는 사유 중에 사유 가운데 좀 낮은 등급인 욕계 중생의 사유 제가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게 욕이 찬다라가도 욕탐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 욕탐 요거는 원어가 뭐냐면 까마라가야 까마가 욕이고 라가가 탐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것도 욕탐이고 이것도 욕탐이야. 근데요 이게 제가 이걸 참 말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거지만
정말 불편한 상황은 어디 있냐 하면 한문불교권에서 이 욕자하고 이 욕자를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데도 보면 욕탐이라고 말하는 게 이 욕탐을 번역한 건지 이 욕탐을 번역한 건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 아주 공부 높은 법사님한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법사님, 이 두 가지 욕탐에 대해서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같이 쓰는 거잖아. 근데 법사님, 한 분에서 같이 쓰는지 모르지만 빨리 원전에서는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참다라가라는 용어하고 까마라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상으로 보면 마음심자가 붙은 욕탐은 까마라가래야 되고, 마음심자가 없는 욕, 요거 이제 하고자 할 욕 이래 되죠. 그러니까 참다의 의미를 담아요. 이 욕담은 참다라가의 번역으로 분명하게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쓰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참다라가와 까마라가가 전혀 다른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까마라가는 중생인 우리 삶을 대표하는 용어의 하나고, 참다라가는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한다라는 우리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되는 용어의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아주 비중 큰, 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한문 불교권에서 구분되지 않고 쓰인다라는 것은 까마라가가 무언지 참다라가가 무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그 법사님께서 그게 니까야에는 다른 언어로 구분된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라고 하니까 참 곤란하군요.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여간 우리말로는 이것도 욕탐이고 이것도 욕탐이라서 좀 말하기가 아주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런 거는 참다라가 이렇게 이제 원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참다라가가 사유를 싣고 와서 색성한 미촉에다가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하다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때에 참다라가, 즉 참다가 라가를 싣고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라가 탐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할 때는 행위 레벨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레벨을 다 싣고 오는 거지만, 까마구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참다에 실려오는 라가, 탐이 욕색, 무색 중에 욕이 실려오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탐이나 무색탐을 싣고 올 때는 색탐, 무색탐은 색성한 미촉에 대해서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권리 주장을 안 하는 거야. 다만 욕계 중생의 삶에서, 욕계 중생이 살아가면서 색성한 미촉법이 뭐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잖아. 이것들에 대해서 욕계 중생만이 그거 좋은 거는 내 거야, 요런 소유라는 개념을 발동한다는 거거든요. 색계 중생만 돼도 벌써 이 물질로 된 세상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서로 다투는 이런 삶은
극복해서 넘어섰거든. 그래서 소유 색성향 미처법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을 안 갖는 거야.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색성향 미처법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고 사유 중에 욕계 중생 수준의 까마 욕이라고 불리는 요런 낮은 삶의 중생에게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자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해볼까요? 색성향 미처법은 한 가지 측면, 이걸 삶의 전개 과정인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색성향 미처법은 사유를 하는데 어떤 수준의 사유를 하느냐, 어떤 수준의 사유가 와가지고 붙잡느냐, 요런 것 때문에 사유가 질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느냐, 똑같은 색성향 미처법을 놓고 이것의 질적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욕탐이, 그러니까 참다가 어떤 레벨의 소유적 사유를 싣고 요거에 따라서 색성향 미촉이 질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개념이죠. 거기에 비해서 안이비설신의라는 주관에 대한 객관적인 대상인데 그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질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양적인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건 의미가 적절하진 않지만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이 소유적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삶의 과정에서 양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로는, 드러나 보이는 양적인 형태로는 안이비설신이라는 내입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박법부님을 보고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박법부님은 분명히 안의 대상이잖아. 그지? 안의 대상인 박법부님을 어떤 대상으로 그야말로 어떠한 소유적 개념 없이 존재 대 존재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소유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소유적,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이 욕탐과 함께하는 상태로 보면 이제부터 박법부님을 박법부님이다라고 보지만 거기에 박법부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박법부님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소유적인 사유,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겠는데 이 사람한테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레벨이 많죠. 조금 욕계 중생이라 해도 좀 잘 공부된 사람은 박법부님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좀 박법부님으로부터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유지 뭐. 기왕이면 박법부님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내가 뭘 얻으면 요건 더 좋겠지 뭐. 근데 사람들은 또 안 그렇기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박법부님한테 어떤 영향이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지 뭐. 요런 소유적인 사유도 있죠. 그런 거 하면 심지어는 박법부님한테 커다란 해악을 미치어 가면서도 사기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죠? 상대방한테 커다란 해악을 미쳐가면서도 내가 얻을 걸 얻는 거잖아. 그럼 이때 박법부님이라는 대상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질량적인 박법부님에 대해서 박법부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질적 수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 소유적 수준에서 우리 둘이 다 같이 좋은
다 같이 이익되는 어떤 소유자인데 요거를 보면 그나마 다행이지. 박법우님한테 손해는 안 가는 요렇게 사유를 하면서 대상으로 삼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얻을 게 뭘까? 이러면 좀 곤란하죠. 심지어는 너한테는 분명히 해악이 된다. 너한테는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얻어야 해. 그래서 이래 하면 아주 나쁜 소유적 사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여간 오늘 수업의 요점은 이겁니다.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 이야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것들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안이비설신의의 감각 대상인데 그 감각 대상에 대해서 삶의 과정에 어떠한 질적 접근을 할까? 그 질적 접근이라는 측면이 바로 사유를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 무색계 높은 중생은 빼고 욕계 중생 수준의 소유적인 사유를 찬다가 싣고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질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은 대상이 되는 거. 어차피 이건 당연히 대상이지 이게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상은 대상인데 누구의 대상, 무엇의 대상일까? 라고 할 때 양적으로는 안이비설신, 질적으로는 사유 중에 유독 소유적 사유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따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거는 얘기 좀 하다가 형편되면 니미따 이야기를 근데 밤샘 하지. 안 돼요. 니미따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자고요. 그런데 니미따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미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것이 이렇게 안이비설신이라는 감각 주관의 양적인 대상이기도 하지만 까마 소유, 그러니까 욕탐을 싣고 욕탐이라는 사유 상태를 싣고 와서 그것의 질적인 대상이 되기도 한다 라는 요 개념이 니미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그 설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듣는 분들 어떠실지 몰라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양적으로는 안이비설신 감각 주관의 대상이고 그러나 삶에는 그것만 가지고 삶은 설명되지 않는다. 질적으로 한순간 이전의 사유상은 그 중에 특히 까마라고 부르는 욕탐에 오염된 사유,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 함께한 사유를 싣고 와서는 색성향 미촉을 나도 너한테 권리가 있어. 너는 나의 대상이기도 해. 라고 하면서 질적 측면의 대상이 설명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이러면 이제 까마라는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교재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꿰뚫음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잠깐 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소유의 삶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유의 삶의 원인과 근원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유의 삶의 차별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유의 삶의 본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유적 사유의 멸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소유적 사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점점점 이로 인식되는 성들 점점점 비로 인식되는 형들 점점점 설로 인식되는 미들 점점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신으로 인식되는 족들 비구들이요. 비록 이것들이 소유의 삶은 아니지만 성스러운 율에서 이것들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자, 5가지가 그대로 이 소유적인 사유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개송이 하나 있죠. 탐과 함께한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삶이 아니다. 탐과 함께한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찬다를 제어한다. 요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로된 세상은 그냥 자기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저런 지수와 사대와 공간의 결합에 의해서 뭐 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 아니죠. 없는 거 아니고 단지 있는데 이것들이 탐과 함께한 사유. 바로 요거 얘기죠. 이 사유가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이 탐과 함께한 사유고 그 중에 까마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는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이죠. 욕탐과 함께한 사유. 요걸 말하죠. 그래서 탐과 함께한 사유가 까마다라고 이 까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해 준다 그랬죠. 탐과 함께한 사유 요것이 까마다. 그리고 세상은 거기 있을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참다를 제어한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이 탐과 함께한 사유가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질적인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는 질적으로 까마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 자,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잖아.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박법우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해. 이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박법우님 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박법우님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질적 대상화한 그거 뭐냐 하면 찬다 때문이잖아. 찬다가 저런 사유를 싣고 온 거잖아. 그러면 이 찬다가 어떤 사유를 싣고 오느냐 때문에 그냥 있는 박법우님이 그죠? 그냥 박법우님으로 존재할 뿐인데 그 박법우님에 대해서 찬다 때문에 박법우님을 불편한 대상으로 삼아놓은 거잖아. 이거 해결하려면 여기 가서 이거 없애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 찬다라는 이것을 끌어올려라 높은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옥 중생 수준의 아주 강한 소유가 작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을 보아도 거기서 불편함이 있죠. 그거 해결하려면 보이는 대상을 치워버려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지옥 수준의 이런 소유적 사유를 조금 끌어올려. 그러면 이게 짐승 수준만 돼도 지옥 중생 수준보다 낫겠죠. 조금 더 끌어올려보자. 아귀 수준만 돼도 그보다 날 거고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인간 수준의 사유를 싣고 올 수만 있어도 이제 박법우님이 박법우님으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조금 더 끌어올려가지고 욕계의 여섯 하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래도 소유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 중생이 가지는 좀 고상한 이런 형태잖아.
요거 아예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새끼 무새끼로 내가 올라가 버리면 찬다 자체가 이렇게 색탐 무색탐을 싣고 오는 거니까 아예 이거는 소유적 사유도 아니잖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박법부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가운데 어떠한 불편도 초래하지 않는 거지 뭐. 왜? 나도 귀한 존재고 박법부님도 귀한 존재고 귀한 존재가 귀한 존재와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경전이 말하는 찬다를 제어한다. 찬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근데 찬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이 말이 뭐예요? 찬다라는 거는 자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찬다가 어떤 상태를 싣고 오느냐, 이게 찬다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찬다가 사유를 싣고 오는데 이 사유가 이런 인식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욕탐이 만들어지면 욕계중생 수준이 될 거고, 색탐이 만들어지면 색계중생 수준의 찬다가 오는 거고, 뭐 이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찬다가 싣고 오는 그것만 끌어올리면 되죠. 그럼 찬다가 무엇을 싣고 오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작업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첫째는 보아야지. 여기서 본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인식할 때에 어떤 수준의 사유가 함께 와서 찬다라는 이름으로 참여할까? 요거를 보면 어때요? 아이고, 박법부님을 보면서 박법부님한테서 무엇을 얻어낼까? 박법부님을 해코지를 해서라도 얻어내야지. 요런 사유를 싣고 왔다라고 하면 내가 아이고 내 안에서 박법부님을 해쳐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요런 천다가 사유가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오, 발견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박법부님을 해쳐서라도 뭐 이런 상황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네?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막아야 돼. 보는 자는 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누가 그걸 도와줄까?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거 누가 봐요? 일단은 마누가 뭐겠지. 아니지. 아닙니까? 찢다의 상태가, 그러니까 찢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걸 싣고 있는 상태야. 만호의 상태, 사유로 왔으면 이제 만호가 된 거지. 만호의 상태가 그걸 싣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찢다나 만호가 직접 본다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찢다나 만호는 지금 법부님을 보고 있는 주체잖아. 여기.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자가 누구냐고. 사띠잖아. 그지?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보니까 와, 나의 찢다가 아니면 나의 만호가 까마를 싣고 있네. 까마라가 욕탐을 싣고 있네. 요걸 발견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찬다를 제어하는 이 일을 누가 해주느냐? 사념처가 해주는 거라고.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줘야 된다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오염원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요걸 발견해줘야 에이 그러면 안 돼. 그거 내려놓고 순수하게 박법부님을 보아야 해. 라고 마음을 뒤돌리는 거지. 사띠는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주체는 심이나 찢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이나 만호 이걸 보호하는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띠는. 조금 다르죠. 찢다나 만호가 현재 상태가 뭐냐 하면 현재 상태, 이게 돌아와서 현재 상태가 찢다든 만호든 뭐 윈연하든 하여간 감각 주관이 되어서 보잖아. 그리고 찬다로 해서 보잖아. 이런 상태에서 보는 자의
역할은 말씀대로 찢다든 뭐 찢다든 만우든 윈자라든 하여간 마음이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주제는 뭐냐 하면 그 보는 일에 수준을 끌어올리자 이거잖아.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일주일이면 면회가 볼 거다. 이 얘기가 뭐예요? 마음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과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그 과정에서 쌓여있는 성향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는 일, 보는 자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 혼자 보게 하고 자기 혼자 행위하게 해가지고는 뒷감당이 안 되니 이 마음을 누가 좀 도와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쪽의 삶에서 바꿔가지고, 그죠?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라는 게 마음 자체가 그러한 성향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오염원과 함께하는 거잖아. 그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그 오염원의 영향을 줄여나가고 차단하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기능이죠.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럴 때에 바로 사띠가 내 마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네? 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발견해 주는 거고 마음은 대상을 보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설명되죠? 그 개념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경전은 대송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찬다를 제어한다 라고 수행이 뭐 하는 것이냐? 결국은 뭐 이쪽 행위 영역 여기를 제어함으로써 찬다의 수준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여기서 경전이 말하는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색성향 미촉이 질적으로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 그 중간에 있죠.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있다. 이것들이 뭐냐라고 하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것.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이라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을 부처님은 특징 지어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원하는 거라 좋아하는 거요. 마음에 드는 거고 사랑스러운 거고 아마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는 거고 매혹적인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은 자, 현명하지 못한 자는 그러한 색성향 미촉에 그냥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마음에 드는 거고 사랑스러운 거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는 거고 매혹적인 거니까 그거를 내거 하려는 소유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요걸 극복하는 게 찬다를 제어하는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색성형 미촉 까맣구나 이야기를 할 때 요 동일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하여간 세상은 세상대로 있는데 있는 그 세상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매력적인 이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에서 제어되지 못한 사람들은 내거 하려는 소유적 사유를 거기에 작용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참다를 제어하는 일, 소유적 사유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 괴로움을 소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색성형 미촉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른 거로 보면 되겠죠. 자,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소유의 삶의 원인과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촉이 소유의 삶의 원인과 근원이다. 이랬어요.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소유적 사유 이게 복수로 나올 때는 제가 소유적 삶으로 번역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소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업의 과정. 그러니까 이건 뭐 타당한 거죠. 뭐 우리 산다라는 게 뭐예요? 산다라는 게 행위하는 거잖아. 그죠? 행위하는 건데 그 중에 의업만이 인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소유적 삶, 자 사유 과정, 이 까마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근원이 무엇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자,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 근원, 이 사유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것일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면 이런 거지 뭐. 이 사유가 어떤 질적 수준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공되느냐 하는 게 이 사유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의 원인과 근원 이러면 좀 더 가까이서 말하면 가래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아니면 닦아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경전은 지금 뭐라 하냐면 닦아라는 거, 가래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식이 수를 인식한 결과가 가래고 자기화된 거고 그 과정이 닦아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 의해서 사유의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고. 그런데 그 상황, 이 닦아라고 하는 이것의 전개 과정, 즉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는 이 과정의 출발 자리에 뭐가 있냐고요. 바로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 세 가지가 삼사화합한다.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 촉에 의해서 바로 이 출발 자리, 출발의 대상이 되는 수가 촉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촉이 바로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연결하는 출발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 보면 정거부님 이런 얘기하면 이게 참 보면 어디를 시작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랬잖아. 지금 우리 1시간 내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인식이라는 게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직접 1대1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한순간 이전의 행위를 사유를 싣고 온다고 여태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유가 이 사유의 근원이 뭐냐? 이 사유의 질적 수준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걸 싣고 온 인식이 식을 만들어서 삼사화합하는 그 촉 이 자리가 이거의 출발이라는 거야. 아니 여기서 출발한 것의 결과가 이거라면 그런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또 여기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야. 그럼 이건 뭐 말이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삶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 순환적으로 연속되는 것 이런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도는 거야. 돌면서 연속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다에 대해서 말할 때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행위를 싣고 인식에 와주니까 삶이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 후대에 말하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니까에는 없죠. 그거 아시죠? 상속 개념이 니까에는 없어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상속이란 말을 그런 개념을 쓸 이유가 없어. 참다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연속되고 있거든. 이미 삶 자체가 연속되는 게 설명됐는데 거기에 상속에 의해서 연속되는 이야기를 또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니까에가 정확히 풀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연속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까마구나를 말할 때는 사유가 출발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사유의 출발은 어디냐 하니 까마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촉이 출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순환적 연속 과정 위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어떤 설명의 테크닉, 의도인 거죠. 그래서 색성형 미촉법은 질적으로는 까마구나, 까마라고 하는 이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사유, 까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삼사화합하는 촉을 근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순환되는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소유의 삶의 차별인가? 그러니까 이 소유적 사유들, 소유적 삶에도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단순해요. 비구들이요, 색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고, 자, 소유적 사유가 실려왔는데 대상이 5개잖아. 색성향 미촉.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는 일을 할 때에 까마가 작용하는 거, 듣는 일을 할 때에 까마가 작용하는 거, 여기 다르겠죠. 여기서 그 얘기예요. 색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고, 성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고, 향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고, 미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고, 촉에 대한 소유적 사유가 다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소유의 삶의 차별이다.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죠. 색성향 미촉 각각에 대해서 이게 차별적으로 각각의 영역을 가지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뭐 평정 이런 데 가서도 그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에 대한 평정, 이거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양함이 있어.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소유의 삶의 차별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소유의 삶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소유적 사유가 행해질 때는 언제나 공덕으로 연결되든 공덕 아님에 연결되든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아의 성질을 생겨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소유의 삶의 보다. 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생겨난 결과를 내가 삶의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니 아의 성질을 생겨나게 한다. 아, 아따, 아딴, 아뜨만 요거죠. 이건 뭐냐 하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사유가 소유적 사유가 행해지면, 그 의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 의업의 내용이 질적 수준이 뭐냐 하면 욕계 수준인 소유적 사유를 했다는 거죠. 소유적 사유들을 행하면 그게 쭉 연결되어 가지고 오는데, 소유적 사유가 뭐야? 색성향 미촉에 대한 질적 수준으로 욕계 중생 수준의 낮은 삶, 요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욕계 중생 수준의 식이 생기죠. 삼사화합 촉이 욕계 중생 수준의 안이비설신, 욕계 중생 수준의 까마가 참여한 색성향 미촉, 그래서 욕계 중생 수준의 안식 내지 신식, 그것이 삼사화합 촉하면 이 촉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수, 요 수를 대상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연결되잖아.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까마에 의해서 생겨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라고 하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 어때요? 이렇게 까마 때문에 와가지고 촉하면 수해가지고 가공 과정의 결과로 뭐가 생겨요? 그 가공 과정의 결과로 찢다가 난디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오염된 가래, 또는
이 가래 중에 일부 뭐 유해라는 게 되겠지만 나요, 나는 있어,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나를 아뜨만이라고 잘못하는 상황이 이런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은 아뜨만 아닌 거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뜨만이라고 잘못 보는 순간 어떻게 돼? 그때부터 중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 중생의 삶이 사라짐으로써 그러한 삶의 결과가 돌아와가지고 이 수에 오면 어때요? 락이거나 고거나 불고불락이거나 이런 느낌을 만들잖아. 중생 수준에서 락이든 중생 수준의 고든 중생 수준의 불고불락이든 이거는 다 따지고 보면 어때요? 해탈된 삶, 완전한 행복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자기화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생 수준으로 살아가지고 생겨난 수는 어쨌든 해탈된 완전한 행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괴로움이거든. 그죠? 그래서 경전은 느낌은 다 괴로움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중생 수준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유적 사유의 소유적 삶의 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기화가 된 거다. 자기화가 되는 것이 보다. 그럼 자기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화되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서 그 결과로 락고 불고불락이라 하지만 중생 수준, 포괄해서 말하면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까마가 있으면 언제나 자기화된다 라는 요 말 한마디가 그것 때문에 중생의 삶이 되어서 괴로움을 경험한다. 요 의미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소유적 사유의 멸인가? 이제 소유적 사유가 소멸함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참가를 제어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참가에 실려오는 탐을 달리 말하면 사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탈된 삶을 그러니까 해탈한다, 깨닫는다라는 건 뭐죠? 사유가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이 탐 전체를 안 싣고 오게 되면 이제 해탈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소유적 사유의 멸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전체적인 탐의 얘기가 아니라 욕탐만 싫지 않으면 색탐과 무색탐은 남아있더라도 욕탐만 만들어서 싣고 오지 않으면 욕계 중생의 낮은 삶은 극복하는 거죠. 그죠? 요 상황을 이제 소유적 사유의 멸 이렇게 말하고 초계머리 소유적 사유의 멸이다.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소유적 사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점진, 정념, 정정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촉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보면 그 사유의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 까마의 근원이 뭐냐면 촉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이 촉이 앞선 과정에서 욕탐을 싣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기화가 된다. 요 개념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적 사유의 멸이라고 하는 거 욕탐을 극복하자라는 그건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욕탐이라는 것이 이 가공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 이 가공 과정 안에서 탐이 생겨나기를 욕탐은 넘어선 상태로 생겨나죠. 요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촉이 멸한다. 멸한다는 말 우리가 알죠? 멸.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 요거를 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를 부숨으로써 용무
용루를 버림으로써 부숨으로써 그만큼 삶이 탐에서 욕탐이 부수어지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촉의 멸, 촉에 선행하는 이 앞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그래서 소유적 사유의 영역, 욕계 중생의 영역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일, 이 일을 통하면 촉이 그만큼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촉의 멸이 소유적 사유의 멸이다. 그러면 이렇게 촉을 소멸하는, 달리 말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를 부숨으로써 욕계 중생 수준의 무명을 버리고 그만큼은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럼으로써 탐이 욕탐,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은 완전히 부수어진 요런 상태로 가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그거 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촉의 멸이 소유적 사유의 멸이다.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소유적 사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앞에 시작한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경전이 마무리되죠.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지자가 이렇게 소유의 삶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소유의 삶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소유의 삶의 차별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소유의 삶의 보를 꿰뚫어 알고, 소유적 사유의 멸을 꿰뚫어 알고, 소유적 사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는 꿰뚫음을 가진 이 범행이 소유의 삶의 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소유의 삶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내지 소유적 사유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했다. 꿰뚫음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그 중에 일부 까마 소유적 사유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지난주하고 오늘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요거 소유적 사유의 대상인 까마구나, 구체적으로 색성향 및 촉이라는 요 5가지 요것의 질적 수준과 관련한 해석을 마쳤습니다.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합성경 5수로 구성된 법의 3번째 주제,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대한 공부를 이걸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수업을 더 할래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대화나 좀 하다가 니비따가 오늘 공부를 하자면 좀 개념적인 이야기 밖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고 좀 뒤에 한번 날을 잡아서 하자면 뭐 좀 한 2시간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뭐 대략 그 내용은 만들었는데 자료로 정리가 아직 안 되네. 개념만 조금 하시죠. 개념만. 그러면 저기 2분 식사하시고 오셔요. 개념만. 아유, 하시래.